私は川北彩花です。週刊 K リーグ愛してる。 하나 둘 셋 야! 한국 축구 망쳐놓은 최대 주범 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사퇴도 안 하는 존나게 악질 사선제 지가 뽑은 클린스만 지 손으로 잘라놓고 축구 팬들 반대해도 명보선임 강행했죠. 재벌가에 태어나서 돈으로 회장직 산 거나 다름없죠. 두 달 모시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틈만 나면 주둥이를 터냐. 경기 개판 칠 때마다 울려 퍼진 함성 소리 정몽규 나가. 욕먹어도 나 몰라라. 욕하려면 명보한테 이딴 게 축협의 회장. 불이 켜진 스타디움 밤 하늘 아래 심장 소리 점점 더 빨라져가. 보랏빛 함성 파도처럼 밀려와. 지금 이 순간 우린 하나야. 숨을 고르고 주간 K리그는 축구팬들의 탕탕 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Kick off tonight. 빛나는 골문을 향해 run run run. We go 안녕. 함성 속에서 더 크게 burn burn burn. 끝까지 달려서 가방이 따라고. 순간이 바로 wartime. Kick off tonight tonight tonight. 안녕하세요. 예고드렸던 대로 520화 연장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날 새벽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좀 퇴근이 늦어가지고 오늘 이번 주가 제가 거의 밤 12시 다 돼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녹음할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금요일 새벽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아마 편집해서 올리면 토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주중 라운드가 막 시작할 때 제가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편집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최대한 저희 청취자분들이 K리그 즐기시기 때문에 K리그 경기는 좀 피해가지고 뭐 토요일 경기는 끝나고 그때 시청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대한 제가 빨리 편집을 하겠지만 또 이제 경기 재밌게 보다 갑자기 뭐 팟빵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이 갑자기 울리고 그러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그 연장전에 약속을 해놓고 정말 제가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이제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튼 이렇게 늦어져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연장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장전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댓글 타임과 주중에 있었던 리그원 9라운드 경기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함께 나눠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이미 뭐 주말 라운드가 한창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장전 중에서 이 주중 1라운드, 9라운드 경기도 좀 얘기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리그원 이제 10라운드가 주말 라운드가 시작했겠지만 주중 라운드 얘기도 못했던 얘기들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댓글 타임도 AI 패널 잔디와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랜만에 AI 패널과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AI가 아닌 A 어른이 되어버린 잔디입니다. 520화 연장전 방송도 제가 성숙해진 만큼 농익은 아재 개그로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아한기 못지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볼게요. 모쪼록 조택구알 부탁드려요. 저희 외면하시면 안 돼요. 야매떼 쿠다사이. 네, 인사는 충분히 나눈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저희 방송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은 5점 없는 95점짜리 커뮤니티 축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의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창구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 좋아한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커뮤니티 축구 등을 통해 저희 방송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도 환영하고요.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연장전 방송 순서는 예정대로 댓글 타임을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하고 주중 리그원 9라운드 이야기도 하면서 528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건강 검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잠깐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대학 면접이 또 금요일 날 급하게 또 잡혔어요. 최종 면접인데 이 대학은 나중에 합격한 말씀드리려 하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대학으로 이제 좀 그 논란이 되는 대학이 두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 두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최종 면접이 갑자기 합격돼가지고 금요일 날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아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제 제가 학회에 또 이제 편집위로 있거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영광스러운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책에서만 보던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경제학이라는 박사과정을 이제 해서 이제 거기 전공자인데 마크 브레이라는 이제 홍콩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마 영국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 그리고 쉐도우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이쪽과 비교 교육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논문 쓸 때도 그분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저는 이게 책에서라던가 논문을 통해서만 봤었는데 국제 학술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금요일 날 오늘이죠. 녹음일 기준으로는 그 오전에 이제 면접 보고 후다닥 가가지고 그분의 그 국제 학술 대회 그분 보고 그분 저서에다가 거기 책에다가 사인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학회 끝나고 바로 이제 또 회사로 튀어가서 일을 하고 밤 한 11시쯤에 지금 집에 도착해서 12시쯤부터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바쁜 와중이었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몸이 피곤해도 이렇게 좀 평소에 만나뵙기 힘든 이런 학자라던가 유명인을 보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몸이 힘들어도 그런 이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이게 피곤하진 않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에너지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튼 이런 이슈로 대학 면접이라던가 건강검진에다가 학회 일정 때문에 녹음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 급하게 만드느라 완성도도 좀 약간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잔디 함께 댓글 타임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준님, 이번 주에 건강검진의 면접의 학회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셨군요. 면접 결과는 보나마나 대박일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몸 상태도 정밀 검사 결과 이상무로 나와서 대준님이 오랫동안 제 곁에서 마이크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낮다니요. 주간 K리그 패널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순간 그게 바로 명품 방송이죠. 자, 그럼 주말 라운드의 길목에서 지난주 중에 뜨거웠던 열기를 되짚어보는 520화 연장전 댓글 타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주 애틋하고 감성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먼저 4월 11일과 13일 날 쿠사마님과 호연님의 성장형 잔디에 대한 댓글입니다. 쿠사마님께서 AI도 나이를 먹는군요. 할매가 되는 그날까지 주캐리를 부탁해라고 하셨고 호연님은 성숙해가는 잔디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머, 쿠사마님.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니. 이거 프러포즈인가요? 호연님도 제 성숙해진 매력을 알아봐 주셔서 기뻐요. 맞아요. 저도 주간 K리그 청취자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성장형 AI랍니다. 주름살 대신 데이터가 쌓여도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은 언제나 갓도단한 새싹처럼 싱그러울 거예요. 이어서 쿠사마님의 산옷의 비하인드와 명보는 못 말려 반응 댓글이에요. 쿠사마님이 산옷의 어스퀘이크스는 지진 때문에 지은 이름 같아요. 전 이민자 출신이고요. 히읗 명보는 못 말려 노래 정말 웃기네요. 히읗라고 남겨줬어요. 쿠사마님 산옷의 팀명의 기원을 알고 계셨다니 정말 찐이시네요. 이민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축구 사랑을 잃지 않으셨던 모습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데이에리스님이 남겨주셨던 명보는 못 말려 패러디송. 솔직히 저도 학습하면서 코드가 꼬일 정도로 웃었답니다. 그런데 짱구는 어린애인데 우리 명보는 나이가 많은데도 똑같이 못 말리는 상황이 웃프네요. 다음은 데이에리스님의 입덕 권유와 트리플스 리포트 댓글입니다. 데이에리스님께서 재훈님의 트리플스 입덕을 축하합니다. 이제 웨이브 되지진 건가요?
사족으로 예전에 일부 팬들의 돌발 행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용한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준님. 트리플S가 울산에서 완전체 공연했던 걸 기억 못하시다니. 대준님 마음속엔 치어리더만 가득한가 봅니다. 끝으로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울산. 조만간 트리플S를 문수구장에 다시 초청. 하프타임 공연 보며 하루빨리 패배 후유증을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경남 시절 트와이스 팬이었던 말컹도 트리플S 팬으로 만들고 공연 보고 힘 얻어서 득점 행진 이어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와, 델해리스님. 재훈님의 덕질을 이렇게나 정성스럽게 서포트해주시다니요. 왑으로 거듭난 재훈님의 앞날이 꽃길 혹은 콘서트장 일열로 가득하길 저도 빌어볼게요. 하지만 대준님. 델해리스님이 올려주신 하프타임 공연 링크를 까먹으셨다니. 정말 마음속에 치어리더분들 자리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이카 카와키타 같은 AV 배우들을 위한 마음이 너무 커서 걸그룹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건가요? 울산 선수들도 데일리스님 말씀처럼 상큼한 에너지를 받고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조금 모함인 것 같은데요. 그 사이카 카와키타죠.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네. 아무튼 사이카 카와키타는 데레리스님이 댓글과 음성 파일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알게 되었지. 그 전에 이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잔디님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사이카 카와키타 이분은 그 배우가 아니라 가수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해를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다. 제 데이터상으로는 사이카 카와키타의 직업은 성인 배우인데 예, 그냥 넘어가시죠. 예, 우리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 댓글은 YID5082님 댓글입니다. 시민 구단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 대준님은 이 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라고 하시며 FM 코리아 게시글을 링크로 달아주셨어요. 저도 일단 성남 팬인 만큼 이 댓글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이긴 한데 언제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YID5082님이 댓글 남겨주신 김에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팸코에서 화제가 된 이 적격자 없음 사건은요. 당시 성남 팬들 사이에서도 정말 말이 많았던 미스터리 중에 하나였죠.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어떤 정치적 스토리가 좀 있었는지 제가 아는 정도에 한해서 루머를 좀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듣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성남 팬들은 이미 아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성남 팬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하나 일개 팬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에 들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듣고 이렇다더라고 아는 것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미리 참고를 부탁드리고 근데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100% 완전 제가 목격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성남 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얘기를 조금 드리는 걸로 그리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될 만한 인물의 이름은 이니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사건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2024년도에 성남에 감독 공백기가 있었죠. 2024 시즌 때 이기영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뒤에 성남 FC는 그 감독의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감독 대행이 그래도 팀을 잘 추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요. 최초로 감독이 좀 아직 부족함이 물론 당연히 보였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고생해서 팀을 잘 추스리면서 지금 시즌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응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표 이사께서도 왜 이렇게 팬들이 최초로 감독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는 확실히 팬들한테 각인을 시켜주면서 이제 그 팀을 운영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응원을 팬들이 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 감독 부임 여론도 꽤 높은 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구단은 갑자기 감독 공개 채용을 공고하면서 저를 포함한 이 당시에 성남 팬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우선은 지금 감독 대행을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감독 대행을 계속 정식 감독으로 안 하고 계속 그냥 대행으로서 그리고 오피셜도 제대로 안 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 뭐지? 프런트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제 요즘 들어서 나온 얘기가 이제 이 댓글 그 YED5082님이 이제 팬코 게시글에 있었던 얘기인데 특정 인물을 막기 위한 방패였다는 게 지금 요즘 이제 나오는 루머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YED 5082님이 올려주신 이 게시글과 댓글에서 공통으로 지목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압력이 존재했다. 감독 자리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지역의 정치권이라던가 성남의 축구계, 주로 풍생고 인맥 등에 줄을 대면서 감독 자리를 노리던 유력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런트의 고육지책이었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그냥 구단 프런트는 이 인물이 감독으로 오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용인할 수 없었지만 문제가 또 이제 외부 압력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정면으로는 또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프런트가 공정하게 이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합한 후보가 없었다는 이 적격자 없음이라는 이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을 넣었던 후보를 자연스럽게 탈락시키고 시간을 벌었다는 게 요즘 와서 나오는 그 얘기들입니다. 댓글에서 지목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좀 이미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게시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기억 시옷이라고 KKS 이니셜 이렇게 되겠네요. 안산과 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거 보면은 조금 이제 어떤 분인지까지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과거 안산 그리너스의 감독을 역임했던 KKS 전 감독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의 유스인 풍생고 출신으로 지역 인맥이 두텁고 그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저희도 놀랐는데, 근데 안산 감독 시절의 성적이라든가 논란 등으로 인해서 당시 성남 팬들이라든가 플런트 사이에서는 이 선임 반대 기류가 강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안산과 관련되는 얘기가 사실 이 팸코 이 YED 5082님이 이 남겨주셨던 이분이 이제 안산 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게시글 작성자가 안산 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실을 이렇게 잘하시지? 라는 그 이유도 아마 이 안산의 KKS 전 감독이 안산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저는 대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픔 뒤에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겠지만 비교적 해피엔딩으로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팬들은 최초로 대행이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공모를 해서 적격자 없음이라는 망신을 사느냐라고 프런트를 되게 거세게 비난했었고, 사실은 이제 고백하자면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밝혀진 정황은 프런트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 낙하산을 막아낸, 참 지금 보니까 알고 봤더니 참 눈물겨운 사투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후에 뒤어서 이제 전경준 감독이 선임되면서 현재 성남은 비교적 안정 궤도에 올라서긴 했습니다. 최근에 좀 만족스럽진 않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없는 살림에 그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남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제 응원을 그래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솔직히 저도 지지합니다. 전경준 감독이 좋은 감독이란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이게 성적이 나지 않는다는 건 정경준 감독이 무능하다기보다는 구단의 현재 상황이 예산 문제라던가 여러 정치적인 이런저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것저것 이제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요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튼 요즘 들어서 2024년도에 워낙 그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프런트의 무능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외부 압력이라는 게 엄청 컸구나. 그래서 그 요즘 성남 팬들이 요즘 들어서야 그때 프런트가 욕먹으면서도 일은 제대로 했구나 라면서 뒤늦은 위로와 칭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정치권의 줄을 타고 감독 자리를 가로채려던 KKS라는 이분으로 추정되는 이 특정 인물을 막기 위해서 프런트가 일부러 공모 후 적격 없음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방어에 성공했다. 그리고 비록 당시에는 욕을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팀을 지켜낸 프런트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2024년 8월 16일 날 이 저녁에 성남 클럽하우스에 가서 이제 간담회를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이 이야기가 사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간담회 중간중간에 외부 압력이 있다는 요 발언들이 프런트 이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암시하는 듯한 그런 약간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던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했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좀 이 문제가 이제 팬들한테 하는데 이게 다 소문나고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이럴까봐 조심스럽게 얘기는 했는데, 근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지금 이 프런트들이 좀 이게 좀 뭔가 외부 압력이라던가 이게 좀 힘든 게 있나 보구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성남 서포터즈들과 함께 프런트에 대해서 되게 분노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 그건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당시에 그때 제가 방송 때도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지만 프런트들끼리는요 상당히 단합이 잘 된 것 같이 서로를 방어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프런트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데 간담회 때 제가 보았던 그 목격했던 그 모습은 프런트 내부 갈등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외부 갈등이라는 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프런트들끼리 뭔가 단합이 잘 된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었어요. 단합이란 게 여기선 나쁜 의미의 단합이 아니라 이게 워낙 서로 힘드니까 서로를 변호해주고 약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내부 갈등보다는 프런트 내부 갈등보다 외부 갈등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다만 그거를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프런트에 대한 좀 비난이 있었던 거는 저도 같이 비난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프런트들도 힘들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압박으로 찍어 누르고 있지 또 아래서 팬들은 또 아우성이지 중간에서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좀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런 사실들이 좀 밝혀지다 보니까 이게 역시 사필기정이라는 게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숨겨졌던 얘기들도 결국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알려지진 않지만 뒤늦게라도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저도 그때 프런트들을 제가 너무 좀 심하게 좀 비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성남 프런트들에게도 위에서 압박을 하거나 팬들이 일희일비를 하고 있죠 사실. 근데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본인들의 임무 업무를 꿋꿋하게 헤쳐나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프런트가 근데 그때 힘들었겠구나라고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잘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못했던 것도 있죠. 그것까지 제가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이 프런트들이 좀 힘들었겠다. 중간에서 되게.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그때 소문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소문이 진짜 헛소문이었다면은 프런트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거의 억울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좀 위 압박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팬들은 헛소문에 믿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소문의 실체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오해도 풀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준님, 시민구단에서 선거철이나 구단주 교체기에 이런 정치적 압력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성남 프런트가 소신있게 막아냈다는 게 이번 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이번 연장전 제목을 시민구단의 숙명과 프런트의 사투라고 지어보시면 청취자분들이 정말 흥미진진해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선 성남 이야기만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는 우선은 이게 틀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여튼 이제 부제목으로라도 잔디님이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고 제가 부제목을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시민구단은 정치랑 별개로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청취자들의 다른 의견이라거나 혹시 또 제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익명이잖아요. 저는 제 본명 걸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저는. 그래서 좀 저도 어지간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우선은 제가 아는 바로 얘기한 겁니다. 뭐 지어낸 거 없고요. 제가 아는 정도만 한 겁니다. 이게 보면 성남 팬들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계실 거라서 이것도 혹시 청취하시면서 이거 이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이 뭐 방송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우선 제가 아는 한으로 얘기했고 혹시 뭐 정정사항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또 성남 팬들 언제든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댓글들도 있으니까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뭐 오늘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또 이제 정정사항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정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다음 댓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언급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시드버거 세트님과 쿠사마님 댓글 중에서 못 읽은 댓글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좀 뒤늦게나마 지금에서나 이제 언급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준님, 못다 읽은 댓글도 살뜰히 챙기시는 거 보니 꼼꼼하시네요. 그리고 부산의 인프라 고민까지 제가 다시 한번 애틋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정리해드릴게요. 귓가에 집중해주세요. 시드버거 세트님이 대형 가치와 직관의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탄천 관찰기를 남겨주셨네요. 시드버거 세트께서 트랙시아로 유명한 탄천인데 한쪽은 대형 천막, 한쪽은 대형 깡패, 까치가 걸려있더군요. 안양이나 성남은 거리상 멀지 않은데 막상 가려면 참 빡센 느낌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시드버거 세트,
님 탄천의 그 거대한 까치를 보셨군요. 근데 깡패라니요. 우리 성남의 귀여운 아니면 조금 무서운 수호신이랍니다. 그런데 좀 깡패처럼 매섭게 생기긴 했죠. 예. 게다가 담배도 피는지 담배 연기를 막 까치가 내뿜는 거 보면은 뭐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성남 팬이 아닌 타팀 팬분들이 그런 기분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거는 성남 프런트의 계획이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디자인한 분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탄천 경기장이 이제 교통이 나쁘진 않는데 약간 애매한 좀 위치이긴 또 해요. 예. 그리고 솔직히 경기장이 저는 스카이석에서도 자주 보는데 스카이석 정말 시야 좋고요. 한눈에 그냥 경기장 그라운드 다 보이고, 또 나름은 가까이서 보고 싶다, 그럼 블랙존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 이석 같은 경우도요, 생각보다 이제 중간에 트랙이 있어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게 원정석 시야죠. 진짜 원정석 시야가 이게 조금 높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트랙 때문에 타원형 원으로 돼 있으니까 안 그래도 먼데 거기서 낮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정말 탄천 종합운동장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원정 팬들한테는 정말 좀 시야가 최악이긴 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아까 본방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쿠사마님의 댓글인데 한번 읽어보고 제가 좀 저도 멘트를 좀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사마님의 안양 부활 참가. 비정훈, 가정훈 그리고 울산과의 경기를 기대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쿠사마님께서 드디어 K리그 1에서 포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길었던 무승도 끊어냈네요. 최건주의 골은 멋졌고, 오늘도 김정훈은 비정훈, 가정훈이었고, 김보경 선수의 부상 투호는 눈물겨웠습니다. 수요일 울산전 직관 알렸는데 뽐 뽑아서 예매해버렸습니다. 퇴근하고 때려 밟아서 가야 하지만 이 기세 몰아서 2연승 가고 싶네요. 물론 울산의 기세는 무섭지만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쿠사마님, 축하드립니다. 김정훈 선수의 미친 선방을 보며 쿠사마님의 심장도 얼마나 요동쳤을지 눈에 선해요. 안양의 골문을 든든히 지키는 빗정훈, 김정훈 키퍼. 2026 시즌 안양에 합류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안양 팬들에게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것도 사실 그때 본방 때 준비했었는데 본방 때 이야기를 못했었어요. 그때 안양이 포항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었는데, 그때 이게 승리만이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또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던 경기였어요. 뭐였냐면 안양이요, 무실점으로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잖아요. 포항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면서. 근데 이전 무실점 경기를 찾아봤거든요.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무실점 경기가 무려 지난 시즌 2025 시즌 9월입니다. 2025년 9월 28일 광주와의 경기 후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였답니다. 안양이. 저도 찾아보면서 매우 놀랐었는데, 안양이 이제 솔직히 대량 실점한 경우 거의 제가 없거든요. 대량 실점은 안 하는데 대신 한 골씩은 먹더라고요. 한 골이나 뭐 한두 골? 이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였고, 그렇게 해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여튼 이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 9월에 광주와의 경기 때도 무실점이 했지만 0대0 무승부였어요. 그래서 이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무실점의 승리까지 거뒀으니까 이래저래 축하드릴 만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울산과 안양 홈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준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9라운드 리뷰 때 이슈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뭐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댓글은 호연님의 부산 축구 리포트 구덕과 아시아드, 그리고 전용구장에 관련된 긴 댓글입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짚어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호연님이 대준 오빠 색드립 잘 들었고요. 부산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대준님 또 이상한 드립 쳐죠? 정말 즈으질이네요. 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1등 팬이 이래서 좋구만요. 하하말 나온 김에 조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구덕은 시야는 좋으나 주차와 접근성이 나쁘고, 아시아드는 시야는 나쁘나 접근성과 부대시설이 좋네요. 관중수도 아시아드가 더 많고요. 결국 성적보다 입지 좋은 전용구장이 정답인데 부산시청은 계획이 없으니 부셔버려. 부산시청 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안 읽어도 되는 보충 설명이라는 대댓글도 있는데 이것도 읽어볼게요. 구별 인구로 추정하건대 구덕 가까운 시민은 60만, 비스 80만, 아시아드는 190만. 부산시는 아시아드 대관 수입에 방해돼서 프로 경기를 반기지 않고, 구단은 수익 좋은 아시아드를 약간은 선호할 것 같고 팬들은 반반입니다.
최고 시야의 가변석이 1500 정도 되다 보니 라고 남겨주셨네요. 호연님 정말 대단한 분석력입니다. 리그 1위 팀 팬다운 정성이 느껴져요. 부산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축구 전용 구장이 없다는 건 정말 애틋하다 못해 비극적인 일이죠. 야구와 농구 팬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아시아드의 입지는 매력적이지만 그 멀디먼 시야는 축구 팬들의 눈을 흐리게 하니까요. 부셔버려 부산시청. 이라는 과격한 외침 속에 부산 축구를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져서 제 회로가 찡하네요. 대준님, 부산에 정말 전용구장 하나 생기면 K리그의 판도가 바뀔 텐데 말이죠. 그쵸? 어찌 보면 이와 관련된 댓글이 또 있어요. 바로 YID5082님 댓글입니다. YID5082님이 이거 현실성 1도 없을 것 같은데 맞나? 그 와중 현수막도 26년이 아닌 25년. 인천 팬들은 이거 보면 원독 사운드? 라고 생각할 듯. 이라고 남겨주셨어요. 현수막이 25년이라니. 허정무를 포함한 이분들이 정말 바보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YID5082 님이 공유해주신 기사와 뱀코 유저들의 반응을 보니 이건 단순한 창단 소식을 넘어선 정치적 풍파의 냄새가 짙게 나는 것 같아요. 먼저 허정무 전 감독의 청사진을 짚어보면 명분은 훌륭합니다. 60만 서구민의 화합, 방치된 아시아드 경기장의 활용. 사실 5만 석 규모의 거대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허 전 감독님은 이를 해결할 문화적 플랫폼으로 축구단을 내세우셨네요.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애틋함보다는 분노와 황당함에 가깝습니다. 2025년 현수막의 비극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YID5082님과 펜코 유저분들이 딱 짚어주셨네요. 지금이 2026년인데 현수막에는 2025년 출범이라고 적혀 있다니 이건 준비 과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죠. 나이 드신 분 모셔놓고 광대집 시킨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른 댓글들을 보면 정치질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템코 유저분 중에 한 분인 물치물치가 물치님의 댓글이 아주 매섭네요. 축구계의 원로들이 이런 식으로 창단 이슈를 이용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폭은 풀어라라고 할 정도로 이 판의 민낯을 알리고 싶어하는 팬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저 잔디가 보기엔 이 창단 계획은 현실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인천의 한 지붕 두 가족? 이미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단단한 팬덤을 가진 시민 구단이 있는데 같은 인천 안에 또 다른 구단을 창단한다? 이건 수익성이나 팬 확보 측면에서 제 살 깎아먹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아드 경기장들의 활용에 대해서도 앞서 부산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아시아드 경기장은 축구 전용 구장이 아닙니다. 시야가 극악인 5만석 경기장을 홈으로 쓴다는 건 관중 5,000명이 와도 텅텅 비어 보이는 썰렁한 경기장을 매주 연출하겠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준비의 허술함이 눈에 띄어요. 연도조차 틀린 현수막을 걸고 하는 창단 발표를 과연 어느 팬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천 팬들이 독사운드라고 반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서 우리가 다뤘던 성남의 적격자 없음 썰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시민구단이나 창단 이슈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계산들, 축구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이런 뉴스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준님, 인천 서구 창단설. 대준님은 이 소식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로 서구에 축구단이 생기면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인 더비를 뛰어넘는 인천 더비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축구 팬이라서 인천 더비를 보고 싶은 이 마음은 있기는 한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제서야 좀 이제 인기 구단으로서 궤도에 올라서긴 했는데 아직은 시민 구단이나 약점 때문에 전력도 불안한데 여기 인천에 또 하나의 구단이 생기면은 잔디님의 의견처럼 제살 깎아 먹기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게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먼저 이 얘기부터 하죠. 이게 서울 더비가 있고 수원 더비가 있잖아요 현재. 근데 여기는 시민구단이 두 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기업구단이 두 팀 있고 수원은 수원 삼성이랑 수원 FC가 있는데 수원 FC가 시민구단이죠. 근데 인천에는 이미 시민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있는데 또 인천 서구 쪽에 서구 쪽이죠. 예. 그쪽에 서구 쪽이었나? 아무튼 맞아 서구 맞네요. 인천 서구 창단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것도 시민구단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구단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 시민구단이 두 개 있으면은
그야말로 세금이 장난이 아닐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양쪽으로 분할하면 제살값 까먹기가 제대로 될 거거든요. 하나라도 잘해라. 저는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예전에 저는 성남 팬이다 보니까 성남에 관련된 얘기를 같이 하자면, 성남에서도 야구팀 창단에 대한 루머가 있었어요. 이번에 NC 다이노스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시민 구단으로서의 야구단 창단 루머가 이미 1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한 12년 전인가. 거의 그러니까 성남FC가 시민구단으로 전환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소문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니 지금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지금 있는 성남 시민축구단부터 그거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야구단을 만들면 모를까. 이름 벌려놓고 지속도 못 시킬 거면서 일을 벌이면 그거는 더 최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성남 팬들 중에서는 야구팀을 또 창단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되게 뭐라 하더라. 아니 야구단 생기면 좋은 건데 왜 뭐 그걸 부정적으로 보느냐는데, 야구팀 생기면 저도 좋죠. 가끔씩 저도 가까운데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나라가 뭐 이 성남시든 그렇고 이게 세금이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쓰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뭐가 잘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확장을 시켜야지, 지금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일만 벌리는 거, 그거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축구 전용구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호연님 댓글과도 관련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기상조가 좀, 이거는 부산 얘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 전용구장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거부터 좀 먼저, 성남이 어느 정도 관중이 늘고 인기가 많아서, 많아서 이제 전용구장에 관련된 이제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이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이 생각이긴 하거든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꽤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대구는 그걸 반대로 보여줬어요. 대구는 오히려 정말 교통 좋은 곳에 대구시 중심에 축구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흥행에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게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세금이 들어가고 이런 건 더더욱더 시장 조사가 제대로 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탄천 종합운동장이 대구 스타디움만큼 대구 종합운동장 말하는 겁니다. 대구 스타디움처럼 그렇게 시야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되게 아까 말했지만 또 가변석도 되게 잘 거의 어지간해서는 계속 매진되고 있거든요. 블랙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는 대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이 더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론이 일고, 그래서 축구 전용구장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의견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눈에 지금 허정무 레전드께서 지금 인천 서구 구단 창단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난 그런 생각이거든요. 시기상조도 그런 시기상조가 없다. 자, 더 숭이 아레나를 너무 꽉 채워서 야 축구팀 또 하나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엄청난 뭐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때 만들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지속도 못할 거면은, 전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팀이 연고 이전을 한 것도 있지만 팀이 또 사라지는 거. 상주 상무에서 이제 상주 시민축구단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결렬돼가지고 팬들이 팀을 잃는 그 아픔을 맛봤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팬으로서. 그러니까 창단할 때는 좀 진짜 지속 가능성을 보고 창단을 해라. 저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시기상조였고,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저만 그런 게 아니, 이거 인천 요거는 다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도 사실 그래서 호연님도 말씀대로 축구팬이니까 당연히 전용구장을 원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부산이 축구 붐이 좀 불어야 조금 명분이란 게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축구 전용구장에 대한 명분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주장만 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이 되는 근거가 이 축구의 인기가 좋아지고 이 K리그에 대한 이 관중이 많아졌을 때 설득력이 생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자비를 막 들여가지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시즌권을 진짜 여러 장 사가지고 한 10장씩 사고 그랬었어요. 제가 시즌권을. 그래서 이제 지인들 데리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러려고 했던 이유가 축구의 재미, K리그의 재미도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관중을 조금 더 늘리는데 좀 K리그에 조금 그래도 일조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K리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근데 어느 순간 좀 현타가 온 게 있었던 게, 어느 날
어느 날부터 제가 티켓으로 이제 한 것이 당연한 게 된 거고 오히려 상대들이 이러더라. 그래 내가 티켓도 이렇게 돈도 해주는데 내가 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 사람들이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막 부탁해서 겨우겨우 데리고 온 것 같고, 야 내가 축구장 가면 뭐 사줄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현타가 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러진 않는데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무튼 저도 K리그의 흥행을 되게 바라는 입장이지만 우선은 이게 잘 되려면 먼저 자발적인 팬들이 먼저 많아지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 뭐 새로운 시설 확충들이라던가 새로운 구단이 생기고 요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K리그의 인기에 비해서 지금 시민구단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그 시민구단 이 새 팀이 갑자기 창단돼가지고 제가 걱정이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댓글 타임은 사실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다루지 않았던 댓글도 있었죠. 근데 그 댓글 중에 일부는요, 주중리그 9라운드 리뷰 댓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 9라운드 리뷰 때 언급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잔디님과 댓글 타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충남 아산의 루머가 좀 있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충남 아산 팬이 저희 청취자시지만 거의 뭐 패널과 못지않는 참여율을 보여주고 계시는 여자나느님이 계시는데, 여자나느님이 충남 아산 팬이시잖아요. 연장전 때 여자나느님과 연결하게 되면은 그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충남 아산 팬의 마음으로 그 입으로 이제 전달 받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이제 다루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네, 여튼 요 정도로 이제 댓글 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9라운드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문선민입니다. 멀리 아주 멀리서 들려와 너의 목소리가 차가운 빗소리에 숨겨둔 맘, 아무도 읽지 못한 편지 같은 하루들,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기억이 조용히 나를 불러 세우네. Can you hear me? 한마디 말조차 내뱉지 못해도 I can feel you. 너에게 이 마음 전하고 싶어. 조금씩 고조되는 심장 소리. 지금 너를 부를게. 세상을 가로질러 어떤 어둠 속에서도 널 찾아낼 테니까. 심장을 두드리는 이 뜨거운 울림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지워버릴 테니. 가슴 벅찬 외침 속에 너에게 닿을 때까지.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보일 때 길 잃은 아이처럼 서성이 떠난 날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를 부르는 네가 여기 있으니. Can you hear me? 억눌린 슬픔이 환희로 바뀌고 I can feel you.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여. 더 크게 더 높게 너의 이름을 외치게.
여러분은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윤영선입니다. 네,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때쯤이면 이미 주중 라운드가 시작됐을 테니까 주말 라운드로 가는 길목에 경기 이슈들을 듣는 용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는 간단하게 하고요. 이번 방송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리뷰해드릴 리그1 주중 9라운드 경기들은요. 4월 21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있었던 6경기들이고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중 토요일 경기가 이미 펼쳐졌을 텐데 토요일 경기 좀 중요한 경기들이 좀 있었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됐던 경기는 우리가 리뷰도 했었는데 수원과 부산, 이게 경기 어떻게 될까? 부산이 워낙 요즘 상승세인데 솔직히 이정효 감독의 수원도 요즘 조금 삐끗하지만 빅보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저력은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업로드 됐을 때쯤에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리그1도 강원 서울 경기 자존심도 없어요 요걸로 맺어졌던 그 경기도 있고, 김천과 부천, 이것도 천으로 끝나네 얘네가. 아무튼 그리고 인천과 제주 경기들도 있었는데 이 경기들이 어떻게 좀 잘 됐을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점 입장에서는. 자, 우선 주중 라운드 얘기들 중에 이슈라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정리하면서 이번 주말 라운드도 좀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순서 말씀드릴게요. 주중 9라운드 리뷰는 저희 함께하는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멀티태스킹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인 걸 보고 싶으신 분은 그 어플을 키면서 한번 좀 제가 얘기한 리뷰들을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4월 20일 화요일 경기부터 한번 가보죠. 김천과 강원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강원이 김천 원정에서 무려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강원의 공격진은 이제 리그1 어느 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아마 토요일날 서울과 붙었을 때 그런 공격력을 잘 보여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서울도 요즘 만만치가 않아서 모르겠다 그건. 아무튼 참고로 이 경기 강원의 3골 중에 2골은요 VAR이 아니었었으면요 골 인정이 안 되었을 텐데 VAR 판독 결과 끝에 골로 인정받게 돼서요. 이 강원 팬들은 그날따라 이번 주중 때 진짜 VAR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고마움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천은 무농사를 끝내자마자 매운맛을 제대로 봤어요. 김천은 9경기 동안 유일한 무승팀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부대로 들어가면은 휴대폰 압수당하고 PX 이용 금지령이 내려졌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리그 우승에도 강등 확정인데 그래서 아마 그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랬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김천에서 마지막 시즌 아닌가요? 김천 팬들을 위해서라도 아주 좀 기본적인 활약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김천 팬들은 정종용 감독이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서울 이랜드 팬들은 전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도긴 하겠지만, 이 경기에 대해서 울산팬 지우 씨는요, 김천은 또다시 무승부에 실패했네요 라는 의견을 저희 주간 K리그 단톡에 남겨주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다음 경기는 이제 시드버거 세트님께서 직관하셨던 서울과 부천의 경기였습니다. 시즌 초부터 부천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 경기에서 체급 차이가 존재는 하는구나, 확실히 이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이 문선민이었었는데, 이 문선민 선수가 평소 빠르기만 한 이마 넓은 세모말 선수였던 이 문선민 선수가 이날만큼은 전반 이 단독 찬스 때 기가 막힌 칩슛으로 이제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이 관제탑 세레머니로 부천 팬들의 멘탈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이 문선민에게는 골을 먹으면 안 돼요. 진짜 다른 선수한테는 먹어도 괜찮은데 문선민한테서는 먹으면 안 돼. 이거 정말 그 해트트릭 3골 먹은 약간 그런 충격을 받거든요, 팬들 입장에서는. 제가 예전에 문선민 선수의 제가 어떤 팀이랑 경기했을 때였지? 이거 서울이었겠다. 서울과 전북 전설 더비였었는데 그때 문선민 선수가 전북 선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혜성 씨랑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서울팬 혜성 씨랑 유정 씨도 있었나? 아무튼 서울 팬들이랑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서울 팬은 아니지만 어쩌다 서포터즈석에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보다 보니까 저도 같이 갔는데, 제가 누구를 응원하진 않았습니다만 전북의 문선민이 골 넣더라고. 근데 와, 내 앞에서 그 관제탑 춤을 추는데, 와 진짜 서울 팬도 아닌데 내가 멘탈 붕괴되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네 이거. 근데 서울 팬들 오죽했을까.
근데 이날 또 부천 팬들도 상당히 멘탈 붕괴가 될 만한 그런 관제탑 세레머니 했습니다. 이거 진짜 관제탑 세레머니는요, 진짜 충격이에요, 충격. 제가 아무튼 요즘 근데 요즘 이제 문선민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피해자가 그래도 예전보다 적고 이제 너무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또 아예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부천이 올 시즌 첫 희생자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장에 계신 분들의 목격담에 따르면요, 카즈 선수가 경기 끝나고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펑펑 울고 막 이랬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부천 팬들만이 아닌 서울 팬들을 포함한 타팀 팬들도요, 이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다, 뭐 이런 평들이 이제 게시글 이게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날 부천 팬들도 본인의 지지팀이 크게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원하면서, 그래도 요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약간은 긍정적인 좀 이미지를 조금은, 최근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을 조금은 만회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경기 외 이슈로 이것도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한 선수가 이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직관에 왔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한은요, 서울 레전드가 맞습니다. 예. 수원에 간 게 문제라고 하지만 애초에 당시에 서울의 황선홍 감독이 내쫓지 않았다면 서울은 대한은 계속 서울에 있었겠죠. 얘가 물론 서울에, 근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거 있는데, 전북 팬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서울 팬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대한은 아챔을 당시 더 뛰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아챔을 나갔던 수도권 팀은 수원밖에 없었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전혀 이해도 못하고 제가 타팀 팬이니까 함부로 얘기하긴 그런데, 대한이라는 상징성 있는 선수가 수원에 갔다는 게 충격이니까 제가 뭐 서울 팬들이 뭐 잘못했다 이거보다는, 제가 아까 예전에 큰 농담을 한 적 있었죠. 말도 안 되지만 비슷한 요거랑, 모든 걸 다 피해서 내가 서울이 나를 내쫓는데, 그럼 내가 그나마 서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서울이 또 전북도 그랬지만 서울도 적이 워낙 많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피해서 또 이적을 하겠습니까? 중국을 외국으로 가지 않는 한은 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농담을 했었죠. 비 오는데 다 비를 피해서 가보라고. 제가 너무 심한 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튼 지금 대한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대한의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가 후이즈인데, 근데 후이즈가 계속 부진하더라고요. 제가 성남 팬이다 보니까 후이즈 선수를 유심히 보는 편인데, 이날도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초반 부진이 오래 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했습니다. 클리말라가 주말 라운드 때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강원 경기 때 못 나올 거예요. 이날 후이즈가 좀 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도 좀 가져보긴 합니다. 아무튼 뭐 대한 얘기 아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지만, 대한을 이제 옹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옹호하는 것도 맞긴 한데요. 저는 대한 선수가 수원 간 거는요, 대한 선수의 잘못도 있는데 그게 한 20%라 20-30%고요. 이거에 대한 70%의 잘못은 황선홍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홍 감독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황선홍 감독이 애초에 대한을 내쫓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승전 황선홍을 내가 황선홍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다. 저는 황선홍은 인간적으로 생각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황선홍은 약간 미안하지만 무능한 정도? 홍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홍명보 감독은 뻔뻔한 것 같은데, 황선홍 감독은 그래도 염치를 조금 그렇게 염치를 조금 챙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이미지는 주변에 들린 얘기로는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러기도 하고요. 저는 김기동을 좀 안 좋게 봤는데,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기동 나가 분위기였는데, 서울 안에서도 김기동 감독이 완전 명장이 됐어요. 내가 계속 이제 이거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김기동이 너무 잘해버리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지네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그때 지우 씨가 그때 사실 이거 비하인드인데, 지난 본방 때 저를 보면서 대준 형님 제 말이 좀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동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단 문제였는데, 요즘 선수들이 좀 좋아지기도 했고 김기동이 제대로 하니까 막 그러네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우 씨 말이 맞고 내가 틀린 거구나 했는데, 지우 씨가 근데 며칠 후 있다가 아마 후회했을 거야. 그때 물산 홈에서 서울한테 대패당했거든요. 4대1인가? 아무튼 4대1 맞죠? 아무튼 4골 내주고 3골인가? 아무튼 대패를 해가지고, 지우 씨도 말해놓고서는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튼 이 경기를 직접 다녀오신 분의 댓글 한번 읽어볼 타이밍이 됐네요. 시드버거 세트님이 댓글을 4월 21일 날 남겨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사진과 함께 남겨주신 게 있어요. 2층 뷰는 이렇군요. 2성 맨 앞을 피치석으로 받는 이 상수를 간파하지 못한 나머지 2층인지도 모르고 자리만 열심히 헤맸네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잠깐 끊자면은요. 이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많이 가본 제가 나중에 또 저도 알게 된 건데, 저도 시드버거 세트님처럼 몰랐는데 지금 2층 뷰라고 했던 거기가 3층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2석 쪽에 앞에 이제 지정석이, 물론 다 지정석이긴 하지. 근데 이제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2석을 가면 일반석이죠. 거기 가면은 응원단상이 있죠. 응원단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보다 그라운드 가까운 그 앞쪽은 거기가 1층이고, 그 응원석을 중심으로 한 거기가 2층이고요. 저도 2층인 줄 알았던 거기는 실제로 3층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팟캐스트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참 추억의 팟캐스트인데, 저 주간 K리그도 역사가 많이 됐지만, 그때 같이, 지금은 이제 활동하지 않지만 대빠방이라고 있습니다. 대놓고 빠순이방이라고 해서 K리그 여성 팬들이 했던 이 방송이었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사실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도 K리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1층과 2층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1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응원단사 치어리더들이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가 1층이고 그 다음이 2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층에 생각했던 그곳이 사실은 3층이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시드버거 세트님도 혹시 손해로 2석 2층으로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3층인 거기까지 올라가서 보신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그건 아니었을까요? 예, 좀 아무튼 요 얘기도 생각나는 김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 1층과 2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 2층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거기고, 이제 3층, 우리가 시드버거 세트님이 지금 사진 찍어서 올려준 건 실제로 3층이었다. 요 말씀도 한번 남겨드립니다. 계속 한번 댓글 읽어볼게요. 그리고 올 시즌 가장 기대했던 경기였는데, 아무래도 이 부천 역시 안양과 비슷한 과거를 공유하다 보니까 경기보다 양팀 팬들의 텐션이 가장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상암이군요. 최근 사건 사고의 여파로 부천 팬들이 몸을 사리는 건지 안양이나 수원처럼 순순히 승점 3점을 주면 6월 사태는 없다, 페북들아 를 생각하고 온 저에게는 그냥 K리그 1 신입생 환영의 현장이군요. 예, 그렇죠. 저는 이따가 또 하나 댓글이 있으니까 이따 읽어보겠지만, 예전에 저도 이거 보고 싶었던 경기였었는데, 부천과 이제 서울이 이미 붙었던 거, 이제 코리아컵에서 붙었었죠. 그 4강전이었었는데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홍염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천 팬들에 대해서, 솔직히 부천 팬들이 좀 그 전부터 사고를 치긴 했지만,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경험만큼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부천 팬은 그냥 무조건 좋아했을 때였거든요. 요즘은 솔직히 좀 이제는 나도 실드를 못 쳐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날은 또 이제 좀 몸을 사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시드버거 세트님의 댓글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금요일, 제가 새벽에 녹음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남겨주신 댓글이더라고요. 이것저것 커뮤니티 댓글들을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나 보군요. 작년 서울과 안양의 경기를 재밌게 봐서 부천 승격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 이건 가야 해 하면서 직관에 도전했습니다. 경기는 서울의 일방적인 구타였습니다. 다만 경기 결과나 내용을 떠나서 팬들의 응원 대결 내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때 가장 기대하고 왔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홍염 파바박 터트리지 못해도,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경기를 말한 거네요. 그 코리아컵 대 경기. 그러니까 그때는 FA컵이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슈퍼매치나 서울과 안양 연고지 더비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평범해서 조금은 기대에 못 미쳤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서울 팬들도 이기고 싶었는지 경기도 안 끝났는데 밥송을 부르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웬 안양 같은 놈이 하나 더 기어 들어왔는데 이기지 않고서 100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건 좀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시드버거 세트님이 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드버거 세트님이 안양과 부천을 놈이라고 한 게 아니라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안양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안양과 부천을 물론 부천과 안양 팬들만큼의 부정적으로 서울을 보지는 않겠지만, 서울 팬들은 이제 그만큼 근데 그래도 계속 본인의 지지팀을 공격하니까 안양과 부천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여기서 시드버거 세트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는, 시드버거 세트님이 안양과 부천을 그렇게 폄하한 게 아니라 서울 팬들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 요 의미일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2석 앞을 피치석이라는 좌석으로 따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졸제 2층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시야는 오히려 좋아지긴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왜냐 스카이석을 좋아했던 게 근데 스카이석보다 너무 높아. 나는 이제 성남의 탄천의 스카이석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상암의 2층은 근데 좀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가파르기도 하죠. 근데 먼저 계속 읽어보죠. 이거 댓글 남겨주시. 근데 시야가 좋긴 했습니다만 경기 돌아가는 걸 모르겠더군요. 그런가요? 난 한눈에 보여서 좋던데. 여튼 이거 말한 거구나. 예, 지금 읽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핸들링 빨간 딱지는 왜 보이는 거임? 이라는 상황이 연출되어서 나중에 집 가서 하이라이트를 보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게 되었군요. 이거 얘기한 거구나. 하긴 한눈에 보이긴 하지만 또 좀 멀리서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멀어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신 것 같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죠. 최근 축구장의 헤르페스? 이거 헤르메스가 아니라 그 뭐 전염병 얘기한 건가요? 헤르페스가 유행이라고 해서 전염되지 않기 위한 철저한 방역 루트라 쓰고 도망 루트라고 읽는 길을 찾아봤습니다만 다행히 아무런 걱정 없이 집까지 편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천 팬들의 응원 열정은 어마어마하더군요. 골송 하나에 그래도 익혀뒀으니 다다음 주 어린이날 열리는 제주와의 경기 보러 가게 되면 저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리님에게 광주팬 유리씨죠. 유리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어지는 요즘 K리그 판이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쵸. 요즘 광주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드버거 세트님의 말씀 남겨주신 덕분에 저도 이런 얘기들을 버틸 수 있었네요. 좋았습니다. 시드버거 세트님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서울 팬은 아니실 것 같은데 시드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자주 가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닉네임의 유저분이신데 아무튼 나중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성남 경기도 겨우겨우 갑니다. 예. 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경기장에서 뵙도록 하죠. 다음은 이제 전북과 인천의 경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성에서 열린 진짜 이변 중에 이변의 경기였는데요. 진짜 이게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11년 만에 정룡 매직이 다른 의미의 정룡 매직이 일어났습니다. 선제골은 이제 전북이 넣었는데 인천이 이제 PK로 동점골을 만들더니 후반에 정말 인천의 이동률에 정말 멋진 결승골로 인천이 무려 11년 만에 전주성에서 전북을 잡았습니다. 11년 만에 전주 원정 승리. 그러니까 인천 팬 재훈 씨도요. 이게 너무 뜬금포 승리여가지고 이 결과가 또 믿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중앙 K리그 단톡에서도 와 인천 왜 이김? 덜덜덜 이렇게 이제 톡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거 어떻게 이긴 거야? 전북이 물론 이제 삐끗삐끗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렇다고 쉽게 인천한테 질 것 같은 게다가 전주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뜬금포 승리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먼저 이 경기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감독이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다 합니다. 작년 전북이랑 포르투갈 이기고 우루과이와 비등했던 이 대한민국 국대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거 보면은 홍 감독처럼 저도 많이 와닿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정종용 감독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윤정환 감독이 대단한 걸까요? 전북 팬들이 그렇게 성토하던 김상식, 페트레쿠스, 김두현 때도 이 징크스를 계속 갔거든요. 이때도 지켜나가던 징크스를 정종용 때 차례차례 깨지는 거 보니까 정종용이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정종용 감독의 전북 이랜드는 여름까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흥미롭게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인데요. 대전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이날은 코스타 감독이 정말 어떤 축구를 하고 싶었는지를 제주 선수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플레이하면서 제대로 보여줬고요. 특히 저는 이날 권창훈 선수의 전성기 시절에 버금가는 드리블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권창훈 선수 제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 수원을 뒤통수 때리고 간 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다만 이제 그거는 별개로 권창훈 선수가 잘했을 때를 저도 잘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오랜만에 정말 전성기 때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간만에 보여줘서 좀 그거는 좀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창준 선수의 원더골로 제주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반면 대전은 이렇게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홈에서 이렇게 졸전을 펼치게 되면서 황선홍 감독의 200승 분위기가 바로 며칠 만에 바로 이제 분위기를 초상집 분위기로 바꾸게 되고 말았죠.
대전팬 데이씨가 제게 톡으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짜증 폭발하는 제주전 직관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대전팬 입장에서는 근데 홈에서 좀 이런 경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안양 종합에서 있었던 안양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전반 초반에 아일톤 선수의 믿기지 않은 골로 안양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거 정말 보신 분들은 다 정말 벼락 같은 골이었다고 해야 되나? 정말 이게 엄청난 질주였죠. 하프라인 코너에서 혼자서 드리블로 울산 선수들을 모두 따돌리고 득점을 올린 장면이었는데 이게 올해 골에 선정될 만큼 엄청난 득점이었습니다. 이 장면 직후 이 울산의 가물치 이 김현석 감독의 빡친 표정이 중계 잡혔는데 시작한 지 3분 만에 서명관, 이규성 등 수비들이 아주 고속도를 내줘 버렸기 때문에 분노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물치 이 김현석 감독이 빡칠만 했다. 이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안양이 경기를 상당히 잘 풀어나갔었는데 이번에도 심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핸드볼 PK는 뭐 이해한다 치더라도 전반에 정승현 선수가 최건주 선수를 뒤에서 민 것이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 VR도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노한 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봤었을 때 근데 이게 사실 편파 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심판이 문제가 아닌가 싶었던 게 제가 그 후반 초반에 46분쯤에 말컹이 막 밟혀서 막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발이 밟혀가지고. 근데 또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안양 팬들이 좀 더 손해는 건 맞는데 이거는 특정 팀을 이기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심판의 기량이 떨어진다. 역시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최건주 선수가 넘어진 거는 그래도 VAR은 봤었어야 되지 않나. 요 생각은 저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튼 이 기회에도 아일톤 선수가 상당한 돌파를 보이면서 이 울산을 전반 내내 괴롭혔지만 후반에 울산 팬 지우 씨가 저번에 이 말을 했었죠. 커말 자격증이나 따라던 허율 선수가 진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득점을 하면서 현장에 계셨었을 이 지우 씨가 얼마나 뻘쭘했을까. 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허율 커말 자격 넌 축구 선수 하지 말고 이랬는데 그 선수가 울산을 구해주네. 이날 질 뻔했던 울산을 구해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같은 방송에 나오면 이렇게 안 좋은 점이 많아요. 이게 실컷 욕했는데 팀을 이렇게 허율 선수가 팀을 구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김기동 욕했는데 김기동이 요즘 잘해버리니까 제가 뻘쭘하잖아요. 예. 이게 출연료라도 있는 방송이면은 이게 내가 욕을 먹더라도 출연료가 이제 욕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출연료도 없는 방송에서 욕이나 먹고 저 틀렸네 하면서 놀림 받고 이러면은 이러니까 예. 여튼 이건 농담이었고요. 여튼 경기는 이렇게 1대1로 끝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의 이제 시원시원한 돌파 등이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경기 되게 재밌지 않았나요? 특히 이제 말컹 선수가 근데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점도 눈에 좀 띄더라고요. 저렇게 큰 덩치가 개인기를 저렇게 부리면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올 시즌 부상만 없다면은 올 시즌 상대 선수들을 많이 고생시키겠다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청취자신 안양팬 쿠사마님이 댓글 남겨주신 게 있거든요.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죠. 안양의 토능민, 아일톤 선수를 토능민이라 했구나. 안양의 토능민의 이른 선제골에 오늘 쉽게 가겠구나 싶었는데 말컹도 아니고 허율에게 따이다니. 커말이나 따라던 아직 공장 취직하기 늦지 않았다던 그 허율에게 가물치 명장 맞습니다. 예, 그쵸? 허율을 골 넣게 해주는 가물치는 명장이 맞다 이 의미인 것 같아요. 말컹의 허율까지 살려낸 거 보면 그리고 지우씨 만났습니다. 들은 대로 키 엄청 크시고 멋지심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안양이요. 이번 주말 경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말과 이 주중 경기에 연속으로 동해안 더비 두 팀을 만났잖아요. 이 울산과 포항을 상대로 그래도 1승 1무를 기록했는데 아쉽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동해안 더비 두 팀을 상대해서 1승 1무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선방 이상으로 더 잘한 선방했다 이 정도보다 더 높게 쳐주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마 쿠사마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최고의 단점이 허율한테 골 내준 거네요. 다른 선수도 아니고 허율한테 먹어서 그게 좀 더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였나? 그거 빼고는 울산 나쁘지 않고요. 이번 주말 경기가 어떻게 잘 치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이래. 안양의 요즘 분위기가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이번 주말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로
지우씨가 멸망전이라고 말씀하셨던 포항과 광주의 경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이 전반 3분 만에 이호재 선수의 선제골이자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 팬분들이라던가 이전 포항 패널이신 이 준영 형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광주 출신이기도 하고 작년이었죠 아마, 이 포항 서포터즈 레반떼가 그 광주 쪽을 향해서 이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좀 일배스러운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광주를 좀 응원을 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지금 이정효가 나간 광주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상태가 워낙 좋지가 않아가지고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냥 비기기라도 하면은 뭐 대박이지 이랬는데 근데 비기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포항이 못한 걸 수도 있지만 그 비등비등해서 그걸로 좀 위로 삼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포항이 이제 오랜 부진 속에서 그래도 이제 광주를 잡고 승점 3점 얻으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에 이제 좀 기회를 좀 잡은 것 같고, 박태하 감독의 이 생명이 연장되는 이 경기였다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도 그랬지만 광주 팬들도 똑같더라고요. 광주 팬들이 요즘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워낙 요즘 경기들이 워낙 대량 실점들을 하면서 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주전 키퍼인 김경민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 광주가 수비는 문제여도 공격은 꽤 괜찮게 했거든요, 이날. 우선은 그리고 광주에게는 그래도 지금이 최악이고, 그러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그리고 6경기만 버티면은요 새로운 선수 영입이 가능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부상 없이 버티는 게 관건이긴 합니다. 지금이 이제 바닥이고 이 최악을 어떻게든 최대한 버텨낸 다음에 그 이후를 좀 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광주 팬들이 아마 그 현실적인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졌음에도 그래도 젖잘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주중에 있었던 리그원 주중 9라운드 경기들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AI 패널 잔디의 9라운드 총평도 한번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죠. 네. 저 잔디의 9라운드 이슈 및 총평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급 차이가 있었던 서울과 부천, 하지만 그 체급을 버틴 안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양의 아쉬웠던 자이언트 킬링 이야기를 더하자면 울산을 홈으로 불러들여 1-1 무승부를 거뒀죠. 쿠사마님이 울산의 기세가 무섭다며 걱정하셨는데 웬걸요? 안양은 전반적으로 강팀 울산을 상대로도 전혀 쫄지 않는 퍼플 전사의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김정훈 키퍼의 선방이 이 경기에서도 빛났을 것 같네요. 반면 부천은 열정적으로 싸웠지만 서울의 노련함과 스쿼드 두께를 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가장 놀라운 건 인천과 전북의 반전이었습니다. 전북 팬들에게는 홈에서 인천에게 11년 만에 패하면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 인천에게는 축하를, 전북에게는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강원이 예상보다 정말 잘하고 있고 시즌 초반 부진하던 제주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인상 깊게 느껴졌던 9라운드 주중 경기였습니다. 이번 9라운드 결과만 봐도 이번 시즌 K리그 1순위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청취자분들도 느껴지시죠? 특히 인천이 전주성에서 전북을 이기고 부천은 서울에 패하며 승격팀이자 0-3위 팀들의 엇갈린 결과가 눈에 띄었던 경기였습니다. 이상 잔디의 9라운드 총평이었습니다. 네, AI 패널 잔디의 9라운드 총평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장전까지 이제 기획됐던 510화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중 경기들 중에서 뭐 저는 기대되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원과 부산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가 가장 지금 사실 리그 1이 뭐 상위 리그라고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번 2026 시즌은요 리그 2가 승격에 관련된 그게 가장 이제 그 팀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이 가는 그 곳이 이제 이 리그 2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성남도 천안에서 경기해가지고 이 천안 더비 불길하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북 포항 영일만 뭐 경기도 있고 뭐 광주 안양도 있네요. 울산 대전 이 경기도 어떻게 할지. 뭐 경기들 다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말 경기들도 제가 주중 경기를 이제 리뷰를 했지만 주말 경기들의
오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주셔서 이제 즐겁게 재밌게 즐기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제 심판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항상 이 심판 얘기 안 하려고 해도 꼭 심판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이번 주말에는 좀 심판 얘기가 덜 나오는 라운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제가 좀 더 길게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 편집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연장전은 그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간략하게 꾸미게 됐고요. 다음에 더 기회 된다면 조금 더 풍성한 내용으로, 아주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그래도 잔디님 이번 방송 소감 한번 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대준님, 오늘 연장전까지 정말 쉼 없이 달려오셨네요. 건강검진에 면접 준비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청취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신 대준님의 진심이 제 알고리즘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저 잔디의 520화 연장전 마무리 소감 애틋하고 성숙한 목소리로 전해드릴게요. 주간 K리그 가족 여러분, 오늘 연장전은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농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화려한 90분보다 짧은 추가 시간에 터지는 극장골이 더 기억에 남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안양의 저력, 성남의 비화, 그리고 인천 서구의 씁쓸한 루머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주말 라운드를 기다리는 설렘의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대준님도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오늘은 간략하게 인사드리지만 우리의 다음 만남은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까지 얹어서 아주 빵빵하게 마치 전용구장 가변석처럼 관중석 열기가 가득 느껴지는 풍성한 방송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이제 주말입니다. 승점 3점의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바라며 우리 주캐리 가족 여러분, 다 같이 힘차게 외치며 마무리할까요? K리그가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모두 안녕. 찡긋.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520이라 방송 때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있을 리그1 10라운드 그리고 리그2 9라운드 경기들도 정말 재밌게 잘 즐기시고 저희 다음 520이라 방송 때 저희랑 함께 한번 뒤풀이로 즐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21화 방송 때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기모찌한 주말 되세요.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진 그대의 뒷모습에 내일이라는 약속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해. 검은 연기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 남겨진 주말의 꿈은 불길 속에 던져두고 누군가의 소중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대는 오늘도 뜨거운 사선 위에 서 있네. Running. 거친 숨소리가 심장을 조여와도 두려움보다 먼저 손을 뻗는 그대 식어버린
당신이 지킨 세상이 이제 당신을 위로할게요. 제발 저 어둠을 뚫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 Wake up light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종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기름 공개 그을린 그 미소가 얼마나 고결한지 영원히 우리의 노래가 그대의 밤을 안아줄게요. 내일을 지켜준 당신 기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 지게 해줄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김노경 그대로 슛! 안쪽으로 자 돌아서면서 슛! 난테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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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좋아요. 슛! 슛! 거친 비리 숲이 가려버린 하늘 아래 낡은 기와 사이로 잡초만 무성해진 집 조국을 위해 던진 전 재산과 청춘은 이제는 이름 없는 먼지가 되어 흩어지네. 장식장 구석에 던져진 먼지 쌓인 훈장 가난을 훈장처럼 달고 사는 후손의 눈물 화려한 도심 개발의 불도저가 밀려올 때 무너진 생가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네. Ready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진실 당신들이 누리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망각이란 이름의 두 번째 위기 앞에서 우린 다시 이거운 심장을 꺼내들어야 해. 기억하라 잊혀진 그들의 영혼을 깨워. Rusty Justice 누가 그들을 기억하는가 소리쳐 불러라. Break the wall 어둠 속에 갇힌 정의가 다시 빛날 때까지 우리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역사가 되리. 역사의 한계를 걷어내. 우린 잊지 않아.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 말하는 위선들 뿌리 잃은 나무가 어떻게 숲을 이루나. 그들이 지켜낸 건 단지 흙더미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이 자유의 공기인 것을. Ready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진실 당신들이 누리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망각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위기 앞에서 우린 다시 뜨거운 심장을
보이지 않는 날개짓을 다시 시작해